저는 한국예부비의 김유숙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헬스케어 홍보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 다단한 생태계 안에서 홍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한번 도시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복잡한 현실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조직에서 어떤 연구개발하고 공급하는 의약품 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전략적인 프로그램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닫고자 하는 공중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환경이 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anyway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공중에 우리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또 행동도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변화나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이 외에도 많고 또 미디어 환경도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홍보팀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우리의 공중이나 언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직원입니다. 우리가 쉽게 가까이 닿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 이해관계자의 접점이 되어서 회사에 대해 인식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리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성원들, 직원들이 회사에서 가지는 그런 경험, 또 인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경험이나 인식도 또 중요할 것 같고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직원들의 역할이나 책임에 따라서 또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또 그들에게 만드는 경험과 또 인식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옹호 혹은 인식, 어떤 행동, 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처방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홍보 전문가로서 어떤 전략들을 펼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뒷장부터는 하나하나 사실 이제 저희 회사가 뭐 해왔던 것들을 예시를 좀 들고 제가 다른 회사 사례는 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함께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향감, 소속감, 연대감, 유대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저는 비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공간의 미래라는 책에서 좀 따끈따끈한 시간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공간의 변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임팩이나 임플리케이션을 다룬 책인데 물리적인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얼굴 보고 일했던 그때는 사실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의미나 역할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택근무나 온라인상에서의 미팅이나 이런 언택트 상황에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철학이 없을 경우요. 철학이 없는 조직은 쉽게 도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조직들에서도 조직이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가치를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 구성원들의 역할이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접점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직원들을 그러면 움직이기 위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일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홍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은 리더의 마음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메시지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한 번 더 랩업을 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이래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또 PR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 혼자서 빨리 긴급하게 잘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더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우리가 했을 때 함께의 가치가 굉장히 큼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복지정보 책자도 우리도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의료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여러 환우회들을 함께 어우르는 그런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하면서 그 지평이 좀 넓어지고 또 필요한 환자분들께 것들을 더 널리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가치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전략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ESG 이런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요구도 있고 또 MZ세대가 또 특히 개념 소비에 강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기업들에게 기대하는 부분들도 그런 사회적인 어떤 관심, 소셜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우리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사기업으로서 우리 안에서 직원들이 사실은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관심, 이슈에 대한 혹은 우리는 환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직원을 참여시켜서 직원들도 그로 인한 이타성이 여러 좋은 효과도 얻지만 대외적으로도 이런 평판이나 또 우리 그 세대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충족시키면서 또 진정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부적으로 일깨우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감사를 라는 것이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타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왓튼 스쿨의 그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는데 조직 심리학자이고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 기버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던 계기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믿으면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감사를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감사하는 당사자가 가장 큰 이득을 누리는 가장 남는 장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홍보할 때 그 전략적으로 반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려보면서 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